그러니까 이게 조폭 동네 안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쟤네 가만히 있네. 쟤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때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하마스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것은 이게 좋은 카드가 뭐냐면 다 충족시켜줬잖아요. 서방 세계와 미국을 다 충족시켜주고 우리 괜찮은 무기 선전까지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다 충족시켜줬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는 대리 세력이라는 거, 이란의 지금 팔이라는 거, 그 프록시라는 것에 대한 것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라파흐 공격을 위해서 그 오랫동안 늑대소년처럼 외쳤지만 정말 이제 라파흐를 들어가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습도 막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좀 예상한 거랑 좀 이렇게 맞아떨어진 게 네. 그 이란을 치는 그 카드를 가지고 라파 공격에 대한 그것을 좀 승인을 받지 않았나. 미국은 그 안 했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지만 그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이란의 그 진면목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란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얘네들 왜 장난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서구 세계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슬람에 대해서 극단주의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그걸 깨달은 거죠. 하고 유럽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한테도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된다라는 것을 이제 딱 파악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거는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연합을 해서 뭘 하는 게 훨씬 더 이스라엘한테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럼 혼자라면 혼자라도 하겠다라고까지는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버거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합을 깨뜨리면 안 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이것을 유지하고 저쪽은 임시로라도 일단은 하면은 이렇게 내려놓게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적들의 것들에서 좀 배워라 그 수준까지 지금 해서 얘를 잠재워 놓고 일단 그죠? 잠재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포커스가 이제 하마스와 인질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이제 네타냐후 거기 행정부 간에 이제 갈등,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쟁하는데 삐걱거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 행정부에서 있죠, 그럼요. 그래도 저는요, 뭐 삐그덕, 빠그덕, 찌그덕 해도 너무 좋은 것은 감사한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것은 일단 바이든이 무기는 계속 보내준다라는 것과 지금 그 다음에 하원에서 이제 170억 불의 이제 군사 원조를 플러스 이제 가자 그거는 구호가 그 해서 이제 260억 불, 그죠? 90억 불. 그 17 플러스 9는 이제 가자 쪽에 구호로 가고 170억 불이 얼마나 크냐면 네. 21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이제 원조를 이제 해준다고 승인이 났고 어쨌든 하원에서 이제 상원을 가고 상원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원에서 어쨌든 왜냐면 바이든이 지금 빨리 통과시켜라 지금 막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바이든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진짜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는 이거 빨리 해서 우리 말고 쟤네들이 이스라엘이 빨리 버퍼를 해줘야지. 이게 미국까지 오면은 안 되는 게 왜 계속 끄면 끌수록 이제 미국이 이게 불리해지는 거죠. 당연하죠. 계속 원조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끝까지 버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는. 왜냐면 봤잖아요. 아니 350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례 없는 공격이기 때문에 막아낸 것도 전례 없는 그냥 방어지만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통과시켜라 해가지고선 그래도 그나마 지금 질질질 끌던 게 지금 이란과 하원에서. 이스라엘이 만약 붙게 되면 진짜 제3차 대전 규모의 진짜 너 죽고 나 죽자의 그런 전쟁까지 갈 수밖에 되고 없어요. 이건 진짜 그래요. 진짜. 에너지 또 위기도 오고 뭐 전 세계 하여튼 전 세계가 카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참 한 가지 아이러니는 그 유엔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안이 올라갔잖아요. 어쨌든 그 안이 이제 유엔 안보리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가 있어. 총 15개 나라가 투표를 했는데 12개 나라가 찬성을 하는 하고 바람에 그다음에 통과가 될 반대하는 뻔했는데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고 네. 그다음에 기권한 나라가 영국과 스위스. 네. 근데 불행하게 너무 불안합니다. 저희 한국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왜? 네. 보통 한국은 항상 기권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중동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아랍 국가들하고도 관계가 늘 있는 그런 한국의 입지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지 때문에 항상 기권을 해요. 늘 기권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찬성표를 던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지난 정권 때 그 모습이 그렇죠.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번 정권은 왜 이것을 찬성했는지 왜냐면은 이게 사실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로 간접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멤버십, UN 멤버십을 준다는 얘기는 국가한테만 주거든요, 멤버십을.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로서 멤버십을 나한테 달라고 이쪽에서 결의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많은 나라들한테 이 그 반대표를 거부권 쓰지 않도록 그거 기권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이것은 그 국가에 대해서 국가 지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기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 사이에서 이게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일방적으로 그죠? 그거는 말이 안 그렇죠.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세요. 하고서 이제 러빙을 쭉 했는데 그 러빙 속에서 대한민국이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이제 내일 외무부에 가서 아마 굉장히 그 6개 저기 찬성을 던진 대사들을 소환해서 이제 아마 따지고 그럴 것 같아요. 뭐 난리가 날 건데 근데 한국이 왜 그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정말. 반대표를 던졌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아니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나라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가운데서 그것을 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대한민국이 그랬다 뭐 그거지만 이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모든 국가들이 열방들이 대적하는 요소가 있고 대적하지 않는 요소들이 다 내부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이게 국가가 대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권한 것만 해도 지금까지 속이 상했는데 찬성은 그러니까 그러게요. 항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실망스러웠으니까. 너무나도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럴 유익한 게 뭐가 있길래 그죠? 이게 국가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아니요. 다른 나라들. 그래서 기권을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면은 이게 보통은 다 그래요. 이게 유엔 다 좀 약한 나라면은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기권하면 되거든요. 늘 기권을 해왔어요.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 팔레스타인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반대해도 별로 뭐라고 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우디도 사실은 지금 이란이 저렇게 한 거 보고선 지금 충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와, 이란에 대해서 다들 발발발발 떠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걸 보고선 형님 솔직히 이게 사실 진짜 이 중동 조폭 동네 안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진짜 이란에 대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우디와 요르단과 UAE와 야 정말 세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 사우디와의 평화협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일을 통해서. 일단 하마스는 물론 끝나야 되지만 저는 그렇죠. 거의 끝나야 굉장히 그게 이제. 긍정적인 스텝으로 지금 저는 이미 뭐 물밑으로는 네, 다 하고 이게 있으니까. 뭐 네. 하고 있으니까 아마 시간 문제인 그리고 것 사우디 같아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랑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우디의 운명을 걸고 그 네옴시티라는 네.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도움이 없이는 쉽지 않을 것 그, 같아요. 그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게 필요한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구 편도 사우디가 안 드는 게 이제 이란이 원체 막 미친 개처럼 폭군에 이렇게. 뭐 미친 개든 폭군이다 하여튼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워워 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가 이 예멘이 막 난리치는 거에서 가만히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이 판도가 많이 그래도 이게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스라엘의 모든 계산 속에서 진짜 윈윈윈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면에서 윈윈윈을 하고 물론 이제 이란이 뭐 영구적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란은 보복을 더 또 보복을 해야지. 위해서 이제 막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짓을 날 텐데 그러나 일단은 이게 중동 전쟁으로 그래서 그렇죠. 확전이 되는 확전되는 걸 거를 일단은 일단 딱 막았어요. 막았죠. 막았죠. 확실히 막았어요. 왜냐면 이란이 우리 반격 안 해. 아 얘네들 아유 이저 장난감 갖고 우리 아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하민이가 적들한테서 배울 건 좀 배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네. 예. 그 그러니까. 파악하는데도 시간 걸렸을 거예요. 뭐가 어떻게 지금 됐는지 다 이스파한에 뭔가는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안 알리고 있으니까. 네. 이제 가자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누고 가자가 라파. 어디죠? 라파를 이제 아마 칠 거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곧 이제 네타냐후 정부도 그렇고 이집트에서도 그런 정보가 나오고. 네, 이집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액션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IDF 군대가 철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25만이 그 피난민 130만 명 중에 25만이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간 것 중부까지. 같고 그 다음에 텐트를 10,000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4만 아니었어? 4만 개 준비했는데. 10,000개가 일단은 준비되고 준비됐대요. 35,000개를 지금 주문? 주문하고 있어요. 한국에 주문하면 좋은데. 한국은 너무 비싼가? 글쎄요. 뭐 어쨌든 어쨌든. 45,000개를 더 이제 추가 주문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 그리고 군도 지금 그 넷자림 회랑을 그러니까 남북을 가르는 그 회랑을 쭉 지켜왔던 그게 현역 부대잖아요. 나할 여단인데 그게 이제 그걸 교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군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이쪽이 이제 이 라파를 치는 준비를 하는 다시 이제 그거를 바꾸는 태세를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제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언젠가 오겠구나. 이제 이거는 인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면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쪽에서 네네.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인질 133명 중에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쵸, 아무도 확인되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 하마스도 생각보다는 모르는 이렇게 것 많이 같던데.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좀 슬픈 소식이 있고요. 네. 헤즈볼라는 계속 이제 드론 공격이 좀 더 네, 서로 이렇게 지난주에 그 드론을 그러니까 무기가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뭐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은 이제 가까이서 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죠? 얼마 전에 그 드론이 군 베이스와 민간인을 이렇게 네, 폭격을 해서 자살 드론으로 총 18명이 그 중에서 14명이 군인들이었고 그러니까 4명이 민간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한 명이 아직도 지금 중퇴. 네,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지금 헤즈볼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자살 드론 공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업됐다. 근데 이 드론은 굉장히 멀리서부터 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0km 떨어진 그 마을베기 지역에 이제 그 베이스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제 치러 그렇죠. 가더라고요. 제조 공장이 거기 있다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이 헤즈볼라가 대전차 미사일이나 좀 단거리를 안 쓰는 이유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 조금씩 밀어붙여요. 네, 밀어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뭐 택도 없어요. 그 택도 없는 거지. 그게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쓰는 것보다 이제 그리고 드론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왜냐면 사이렌이 잘 안 눌리, 디텍트가 안 되거나 감지가 안 되거나 사이렌이 안 눌리. 그때도 18명이 부상당한 이유가 사이렌이 안 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것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것을 이제 조사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겠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헤즈볼라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더 치명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너무 그게 선을 넘어서면 또 이스라엘이 막 이제 그렇죠. 이건 전쟁이다 해서 될까 봐서 서로 그걸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헤즈볼라 테러 요원들을 지금 계속해서 사살하고 있는. 주로 사령관이나 네네 지금 계속해서 지휘관들을 계속 이제 그래서 사살하고 있죠. 거의 이제 290명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290에서 한 300명 뭐 정도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물론 이게 저희가 봤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드론을 쓰고 이렇게 막 많이 피해를 입고 부상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업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업된 거는 이게 같이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위군도 그만큼 이제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사실 전면전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건 헤즈볼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 테러 요원들을 이제 사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이제 헤즈볼라는 이제 드론을 많이 좀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내일 이제 또 6월절이 네, 시작하고 6월절입니다. 무교절 또 다른 절기로 들어가는데 절기에 따라 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의 상징은 궁극적으로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인이 기적과 되는 거죠. 네. 은혜로 자유인이 되는 그것을 구속을 통해서. 이제 시기인데 정말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을 억압하려고 하고 구속하려고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정말 자유함이 있는 그런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생각으로부터의 어떤 억눌림과 두려움으로부터의 그런 자유가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사실, 이번 6월절 전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번 6월절이 굉장히 사실 마음이 무거운 6월절인 이유가 자유인이 됐는데 사실은 그 133명의 그건 시신도 있고 또 얼마나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직도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억압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6월절을 맞이하는 그런 또 아픔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하기를 이 세데르 그 만찬 식탁에 보통은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죠? 세팅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인질을 생각하면서 인질들을 위해서 세팅을 하나 더 해놓고 빈 의자를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촉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참 네, 이 절기 속에서 저는 근데 불임절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불임절이 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진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6월절로 들어가는 거를 제가 보면서 역시 왜냐면 사실 6월절까지 기다리면은 이게 저 깡패 동네다 보니까 저쪽에서 얘네들 아주 지금 쫄았구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 진짜 자유케 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거짓 생각들이나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근데 두려워하면은 계속 그걸 키워주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키워주는 거고 그게 더 강하게 하나님보다도 마치 더 강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사실 나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의 선택 속에서 계속 거기다가 밥을 먹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진리를 붙잡으면 얘가 작아지, 그러니까 진리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얘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6월절을 사실 그 라마단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것은. 그리고 이 6월절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진짜 이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출애굽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6월절도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인질들이 정말 해방되는 글쎄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왜냐면은 그렇게 사실 이스라엘 보내줬으면 방위군은 좋겠다는 생각이 한시도 드네요. 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단지 군이 이제 그 안에서 막 작전을 막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게 있고 뭐 지금 가사에서 뭐 너무 더워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수영하고 있는 모습들과 막 그다음에 이제 진짜 장에 보면은 막 굶어 죽네 그러는데 뭐 지역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구호품이 다행히도 그 식료품 가격도 거의 줄어들었어요. 정상적으로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내려간 게 내려갔고 이렇게 그게 보여졌던데. 현실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을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제가 이란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지혜를 하나님 진짜 이 라파 작전을 두고 지상 침공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러면서 인질이 동시에 또한 풀려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번 진짜.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인질들이 풀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것을 고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평안히 지내세요.